옛날에 다 손으로 했어. 밥도 손으로 주고 풀도 손으로 주고 이 횟집도 다 손으로 풀도 가져오고 손으로 땡겨서 차에서 올려갖고 가져오고 그랬다. 그래 지금은 기계화로 다 쑥쑥 들어와서 푸고 한데 무엇이 그렇고 피곤하다고 몸이 10개 돼도 못하네 하네. 그럼 아빠는 어떻게 옛날에 다 이놈 하고 나왔다냐.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철이 씨. 아, 예전에 아버지 다 했으니까 그럼 아버지 하시오. 나는 안 할라 그럼. 안 하려면 말아. 다른 놈들 불러도 할 거 있게. 그동안 묵혀뒀던 감정이 폭발해버렸다. 아들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철이 씨가 급하게 차에 올라탄다. 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리도 분주한 모습일까? 사실 철이 씨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중인 고민이 하나 있다. 축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장비값도 문제고. 필요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하신가요? 대략 한 3천 정도? 3천 정도요? 예. 네. 결국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온 것인데 상담을 받으면서도 대출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대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사료값이 가장 큰 문제다. 사료값이 좀 부족하네요. 많이 주면은 좋은데. 심란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역시 아내밖에 없다. 읍내에 나온 김에 아내가 일하는 미용실을 찾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쓰인다. 일부러 나왔어요? 한 달 동안 목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을 살펴보는 철이 씨. 남는 게 없어 허탈하다. 생각외로 많이 나갔는데요. 금액이 부족하죠. 공포 갖고 들어온 운임비 냈고 사료값 조금 냈고 필요로 하는데 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일단 서류 준비해야지. 부딪혀 보는 거지. 아이고 진짜 맨날 대출 받다가 끝나. 매일 땀 흘려 일하지만 손에 쥐는 게 없으니 걱정이고 속도 모르는 아버지는 혼만 내니 서운하고 철이 씨는 생각이 많아진다. 그 시각 잘 있었어? 응? 잘 있어? 잘 먹었어? 응? 오늘도 어김없이 축사를 돌아보러 나온 정삼 씨. 입 아프게 잔소리를 하면 뭐하나 여전히 바닥에는 비닐이 나뒹굴고 먹이도 채워져 있지 않다. 배고파하는 소들을 보니 또 금쪽 같은 자식 배골케 한 것 같아 속상하다. 사료값 때문에 아들의 주머니는 텅텅 빈 것도 모르고 소 먹이통만 듬뿍 채우는 정삼 씨. 축사가 이 모양인 줄도 모르고 어디서 뭘 하는지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은 아들에게 화가 나는 아버지다. 그날 오후 철이야! 철이야!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아야, 저거 저 2번 막사 저거 사료 좀 많이 썩더라게 왜 이렇게 조금만 주고 그러냐? 사료값도 감당 안 되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적당히 그래도 많이 썩 교비래야 클 때 그갖고 낼 때 내지 저거 밤낮 악냐 그럼 살이 소가 찍었냐? 그렇게 많이 썩 교비래 그냥 뒷일이 어떻게 됐든 많이 썩 줘갖고 등급이 잘 나와야 될게.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많이 주라고만 하면은 그냥 뭐
아들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막무가내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괘씸한 아버지와 사료값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타박만 하는 아버지 때문에 억울한 아들. 사사건건 부딪히는 두 사람이다. 철희 씨는 안 그래도 적자 때문에 머릿속이 시끄러운데 아버지까지 자신을 못 믿어주니 마치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다. 이럴 땐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다. 과연 두 사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오늘은 황 씨 가족에겐 특별한 날이다. 새벽부터 소머리를 하느라 분주한 철희 씨.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소를 시장에 내다 파는 날이다. 정삼 씨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해가 뜨자마자 서둘러 축사로 올라왔다. 잔소리만 했던 아버지도 오늘은 아들이 관리한 소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소가 좋았어. 잘 먹이고 잘 키웠어. 그런데 소들도 시장에 가는 걸 눈치챘는지 차에 싣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한 마리는 겨우 태웠는데 급기야 이 소는 탈출 시도까지 감행한다. 오늘 안에 싣고 갈 수나 있을까? 초보인 아들이 소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어쩐지 불안하다. 아직은 미숙한 솜씨지만 최선을 다해 소를 모는 철희 씨. 천신만고 끝에 오늘 시장에 나갈 6마리 모두 차에 태우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소를 차에 태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차가 달릴 때 소가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 마리씩 줄로 매놓아야 한다. 정삼 씨는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다. 딱 붙여야 돼, 손. 그래야 안 자빠지고 딱 얹게 해도 한 가씩 에로이 떨어지면 흔들리면 더 차가 흔들려. 우시장도 가기 전에 철희 씨 얼굴은 벌써 땀 범벅이다. 예전가 잘 받아가지고 경매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잘 올라타면 더 좋은 것이고 제가 계산하고 있는 금액이 나야 조금 이제 들어갈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만 딱 나오면은 워낙 오래 일을 해와서인지 정삼 씨는 우시장에서 유명 인사다. 오늘 소 6개 갖고 왔을게. 자네가 잘 좀 해서 팔아주소. 아버지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다시 한번 귀표를 보며 소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철희 씨. 좋은 성적표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제 곧 경매가 시작된다. 아버지와 아들 얼굴에서 긴장감이 흐른다. 경매 방식은 전문가들에 의해 매겨진 예상가보다 사려는 사람의 희망가가 같거나 높으면 팔리는 건데 황신의 소는 유찰이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황한 철희 씨. 아버지도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생각지도 못한 유찰에 마음이 복잡해진 두 사람. 그런데 여기서도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비면 싣고 가라. 내가 봐서는 싸면은 이게 갖고 더 다음에 나오든가. 사료값도 있고 하니까 안 돼요. 일단 상황 더 봐가지고 그래, 그다음 상 봐갖고 더 유찰 해봐갖고 싸면은 무조건 싣고 가라.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채워지고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가 또다시 무거워졌다. 불편한 자리를 먼저 뜨는 아들 철희 씨. 두 번째 입찰에선 과연 낙찰받을 수 있을까?
기대에 찬 얼굴로 전광판을 주시하는 두 사람. 이번에는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낙찰 소식. 천만 다행이다. 기분 좋죠. 이렇게만 저기 하면은 유찰 안 되고. 땡큐입니다. 땡큐. 잘하니 못하니 해도 그동안 고생한 시간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라 뿌듯한 철희 씨. 이렇게 해서라도 사료값을 충당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 반면 아버지는 더 높은 가격에 못 팔아서 조금 아쉬운 모양이다. 그날 저녁 닭볶음탕에 전복까지 한상 가득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소 파는 날에는 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은 특별히 화순에서 살고 있는 누나 다영 씨까지 찾아왔다. 동생 철희 씨를 살뜰히 챙기는 누나다. 소 가격 괜찮았어? 요즘 힘들다고 그러는데. 의외로 정말 잘 받아갖고 왔어. 아버지가 복이 있나.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얼마 안 되지만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더 많이 줄게. 알았다. 이거 많이 들어. 네. 그렇다. 소를 팔고 난 수익금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두 집이 반으로 나눈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높은 가격에 못 팔아서 아쉽고 철희 씨 역시 적자 생각에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늘같이 좋은 날 각기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두 사람이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철희 씨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간다. 오늘은 축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는데 소 밥값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해남. 건초를 사서 먹이는 대신 농민들에게 씨를 주고 청보리 농사를 짓게 한 후 청보리 짚을 직접 수거하고 있는데 이맘때는 청보리 짚으로, 가을에는 볏짚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건초 수거가 조금 늦어졌다. 농민들이 이곳에 다른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청보리 뭉치를 무려 2,000개나 만드는데 철희 씨 소들이 먹기도 하고 건초가 필요한 다른 농가에 팔기도 한다. 하기 전에는 사 먹였어요. 공포를. 근데 이제 그게 분량이 많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가라 보니까 먹잇값으로 지출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군 목장을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아들 철희 씨. 어렸을 때부터 늘 자신에게만큼은 엄격했던 아버지에게 이제는 믿음을 주는 아들이 되고 싶다. 그 시각 정삼 씨의 하루도 시작됐다. 축사를 꼼꼼하게 둘러보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이 또 보이지 않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철희 씨가 미처 치우지 못한 건초 더미를 포장째 뜯어먹고 있는 소들. 정삼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철이 어디 가버렸어? 대체 어디서 뭐 한다고 늦게까지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건지. 철이야! 정삼 씨는 도저히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한참 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 일촉즉발, 폭풍전야다. 아버지 심기가 불편한 걸 단박에 눈치챈 아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청벌이 그물 그좀 투면은 딱 빼갖고 딱 모아갖고 한 반지 태우고 비늘도 좀 안 굴러다니게 하고 한 반지 모아갖고 태우고 그러고 좀 해. 그러지
그러면 추접해갖고 어디 쓰겠냐? 내가 늙은 놈 내가 하겠냐? 너가 너가 긴 너가 해야 되지. 내가 새삼스럽게 이놈 와갖고 비누를 모으고 그 엇부령 모으고 그러고 하겠냐? 그 엇부령은 소가 먹어보면 새벽부터 해남까지 가서 일하다 온 철희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앞뒤 사정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시니 서러움이 올라온다. 몸이 늙기가 돼요. 옛날에 다 손으로 했어. 밥도 손으로 주고 풀도 손으로 주고 이 횟집도 다 손으로 풀도 가져오고 손으로 땡겨서 차에서 올려갖고 가져오고 그랬다. 그래 지금 기계하러 다 쑥쑥 들어와서 푸고 한데 무엇이 그렇고 피곤하다고 몸이 10개 돼도 못하네 하네. 그럼 아빠는 어떻게 옛날에 다 이놈 하고 나왔다냐.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철희 씨. 아, 예전에 아버지 다 했으니까 그럼 아버지 하시오. 나는 안 할라. 그럼. 안 하려면 말아. 다른 놈들 불러도 할까 있게. 그동안 묵혀뒀던 감정이 폭발해버렸다. 아들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 믿고 맡기지도 못할 거면서 왜 고향에 내려오게 만들었는지 속상하기만 한 철희 씨. 장남으로서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또 하는데 원래 그러잖아요. 하는 사람은 안 보여도 지적하는 사람은 보인다고. 많이 서운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철희 씨다. 정삼 씨도 터진 속을 부여잡고 집으로 향한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대든 적은 처음이었기에 화를 냈던 아버지도 심란해졌다. 뭐야? 천이란 놈이 목장에서 뭘 할게 꼬라지 내갖고 나가본 것 같네. 안 봐도 뻔하여 얼마나 뭐라고 꼬라지 내갖고 했었게. 될 수 있으면 나도 이 말 좋게 하고 이 못하려고 한디 저도 뭐 마음대로 되겠는가마는 아닌 것은 아니요. 그렇게 해보도 안 한 일. 그놈 하려고 예 피고 한 것 보면 진짜 짜나요, 짜네. 야 못한 게지 애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거 보이도 안 한 게 꼬라지나 내가. 어른들하고 남편과 아들이 부딪힐 때면 옥자 씨는 중간에서 좌불안석이다. 그 시각 철희 씨 역시 아내에게 향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직 아내뿐이기 때문이다. 역시나 남편 기분 안 좋은 건 귀신같이 알아보는 선주 씨. 왜 왔대요? 표정 뭉쳐가지고. 왜 안 돼? 답답해서 왔어. 왜 답답해? 이렇게 하고 왔어 또?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화를 냈는지 알기에 남편을 나무랄 수도 없고 상처받았을 시아버지도 걱정되는 선주 씨다. 아버님 그렇게 자기한테 언성 높이시다가 아버지 쓰러지시면 자기 책임을 하면 어떡할래? 또 쓰러지시면 큰일 나 이제. 그러니까 가서 아버님 풀어주려 얼른. 사실 철희 씨도 순간 욱해서 나와버리긴 했지만 내내 마음이 얹힌 듯 불편하다. 아내와 대화 후 뱉은 말이 있어서 쉽사리 축사로는 가지 못하고 바닷가를 배회하는 철희 씨. 자식된 도리로 참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내내 후회스럽다. 왜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해놓고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본인이 평생 일군 일이니 얼마나 애정이 크실까. 철희 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답 없는 바다만 쳐다볼 뿐이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걱정된 며느리 선주 씨는 오늘은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퇴근했다. 아버님 머리 좀만 정리해드릴게요. 머리 지저분하니까. 괜찮하다. 예? 괜찮아 이대로 그냥
놔둘란다. 아이 그래도 조금만 자르세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하는 며느리 선주 씨. 시아버지 역시 며느리가 자신에게 왜 왔는지 안다. 며느리 보기 무한한 정삼 씨는 그래도 속 깊은 며느리가 내심 고맙다. 니네 아빠가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하고 얘들 데리고 싹 그냥 소금만 키고 나가랄라 했더만은 시아버지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 선주 씨. 남편을 대신해서 속사정을 전하려고 한다. 아버님, 철희 씨가요 사료값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심란해해서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그렇게 힘든지는 미처 몰랐던 아버지. 사료값이 생각외로 이제 소들이 나가야 되니까 되게 많이 먹어서 되게 자주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심란해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정삼 씨 혼자 읍내에 나왔다. 그동안 아들에게 잘하라고 체급만 했는데 사정을 안 이상 부모로서 자식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자존심 강한 녀석이 적자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 정삼 씨. 서둘러 아내부터 찾는다. 다영이 엄마. 일 아버서 앉아봐서. 아이고. 뭐한테 불렀어? 뭐 주려고 불렀네. 철이 아들놈 주소 꼬라지 내지 말라고 주면서 주라해서 주소. 생전 안 그러던 남편의 행동에 놀란 옥자 씨. 직접 주제 뭐 나한테 또 전해줘요. 아 나도 꼬라지 않게 갖다 주시오. 자네가 갖다 줘. 꼬라지 내지 말고 잘하라고 함시로. 자네가 잘하소. 아들이 목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3년 전부터 소를 팔고 남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아버지.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 알지 못한다고 하나 보다. 그날 저녁. 지금쯤이면 아들이 마음을 좀 추스렸을까. 남편의 마음을 들고 조심스럽게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옥자 씨. 아버지에게 대들고 후회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진다. 왜 그렇고 너가 아빠하고 둘이 그렇고 큰 소리하고 꼬울고 너가 아빠 성질 뻔하니 암스러 그렇고 하면 내가 중간에서 내가 죽겠다. 옛날부터 너희 때문에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너가 알지? 너도 알지? 아줌마 저 댕긴 놈이 와서 어릴 적부터 유독 장남인 철희 씨에게만 엄했던 남편. 늘 아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던 옥자 씨다. 하나 이거 너그 속 팔아서 준 놈 너가 아버지가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모아갖고 모아놨다 사료값 보태서 주라고. 알겠어. 주더라 그렇게 사료값 갚고 싸우지 말고 좀 뭐라 해도 좀 참아라. 너가 아버지 성질 뻔하니 지금까지 크면서 다 알고 그랬을게. 일 받고 나중에 더 많이 드릴게요. 응 그래. 자신이 들였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철희 씨.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괜한 걱정을 끼친 어머니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 잘하고 싶어요. 걱정했던 옥자 씨도 이제야 한시름 놓는다. 가세요. 내가 푹 자라. 예. 아버지에게 더욱더 죄송해지는 철희 씨.
한동안 돈 봉투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 아버지도 어려울 건데 이렇게까지 또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드는 철희 씨.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밤이다. 다음 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축사에 출근한 철희 씨. 먼저 소들에게 자신이 발로 뛰어 구해온 청보리짚을 아낌없이 듬뿍 주고 축사도 비닐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다. 그때 축사에 올라와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심 흐뭇하다. 왜 전에는 아들의 단점만 보았을까?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아들을 몰라봐줘서 미안한 아버지다. 인생의 전부였던 목장을 제일 의지하고 아끼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정삼 씨. 이제는 거친 말 대신 아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으로 보듬어줘야겠다. 소와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한 시간들. 34년의 긴 세월이 찰나같이 느껴지는 정삼 씨다. 그 시각 아버지를 찾는 철희 씨. 아버지 아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대? 산에. 산에. 빨리 가서 찾아봐. 서둘러 산으로 오르는 철희 씨. 아버지의 마음을 다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못난 아들은 어서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고 싶다. 여기 계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나도 앞으로는 잔소리 안 할 거이다. 그렇게 잘해라.